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 수업이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출결 관련해서 안내를 먼저 드리고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 출결을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다르거나 이러면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출석을 해야만이 출석이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 단방향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과정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니까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꼭 그때 들을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수업이 들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1차 시는 우리가 금요일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날을 포함해서 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거나 혹은 출석 확인 글을 남겨야겠죠. 네. 그러면 1차 시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는 출석 확인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2차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출석 확인 글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출석 확인하는 게시판이 있죠. 거기에 탐 A 1반, 2반, 탐 B 1반, 탐 B 2반 이렇게 분류해놨고 선생님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1차 시 출석 확인해주세요 라는 글을 남겨놨을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을 그렇죠. 1차 시 출석합니다. 학번과 이름. 요걸 안 달면은 김기형이다, 김형 이렇게만 나옵니다. 가운데가 별표로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동명이인도 상당히 많거든요. 꼭 학번과 성명을 기재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3차 시부터는 과제가 있을 겁니다. 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을 간단히 듣고 수업에서 이제 과제가 우리가 그 차시별 계획표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차시별 계획표를 보시고 거기에 과제에 해당되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댓글 형태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댓글 남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3차시 과제 제출합니다. 학번, 성명 쓰고 과제 내용을 같이 밑에다가 써서 댓글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원 사회문제에 의해 중단원 사회문제의 의미와 관점 2단원은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 3단원 사회문제 탐구 과정의 윤리적 진행점과 대책 2학년 때 사회문화를 들었던 학생들은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문화를 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 중에 사회문제의 의미,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문제라는 것은 사회 또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나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걸 문제라고 하겠죠. 근데 모든 이제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는 좀 다르겠죠. 나 혼자 처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끔은 사실 개인의 문제와 사회 문제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학생들 같으면 군대를 간다. 문제겠죠.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요. 그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학생들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뚱뚱해서 이 비만이 문제다. 그게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개인의 문제가 실제로는 사회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면 사실 개인들이 다시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민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사회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라.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우리 사회를 공적인 상태에서 어떤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리더 역할을 해야지 진정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사회 문제 그렇겠죠. 네, 뭐 이 사회 문제는요. 그런데 재미난 점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회 문제의 상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에는 그 남녀가 불평등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시대는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뭐 환경 문제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60년대 경제 개발할 때 공장의 굴뚝에 연기가 막 시커멓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그건 문제로 보지 않고 와 이제 우리나라 잘 살게 되는구나, 기분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복장 같은 것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뭐 여자들 같은 경우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입고 그러는데 문제 안 되죠 오늘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서 그 복장을 갖고 간다면 경찰한테 막 잡힐 거예요. 벌금을 낸다거나. 그 시대는 문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회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저쪽에 중동, 서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복장이 다르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사회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풍, 지진 이런 것들도 사회 문제인가? 그런 자연재해들 말이죠. 그런 자연재해들은 우리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 우리가 그 해결 과정이 있겠죠. 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대처가 제대로 안 된다.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뭐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 사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원인이 사회에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은 해결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뭘까요? 사실은 그 죽음. 네, 사람은 언젠가 죽죠. 사실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종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 해결이 가능하지 않아요. 현재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해결이 불가능.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 정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이걸 사회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가 좀 과거랑 변한 점이 있다면
세계화 개방화되면서 한 국가의 문제가 이제 다른 국가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만 해도 그렇죠. 코로나19.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바이러스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만 문제가 됐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옛날에 뭐 70년대 석유 파동이라든가, 우리가 1997년, 98년 IMF라든가, 2008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금융위기라든가,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석유 가격 문제 이런 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특정한 나라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거든요. 서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 사회의 문제는 그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보편적 특징도 있다. 뭐 그 사회만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남북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우리 사회만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사회가 되면서 요즘 또 그 정보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감을 합니다. 먼 톡.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 더 외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건 뭐 리즈먼이라는 학자는 군중 속의 고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우리 2차적인 관계, 간접적인 관계만 있고 정말 어떤 진실된 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이런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사회 문제의 특징입니다. 요 선생님 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교과서 쪽수가 나와 있죠. 교과서를 함께 펼쳐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공부가 좀 쉬워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쪽이에요. 자, 사회 문제의 특징,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건 이제 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수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2016년 자료인데요. OECD 회원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나 출산율, 이건 꼴찌라고 해야 되나요? 거꾸로 1등. 출산율이 1.17명. OECD 평균은 1.68명인데요. 이것도 사실 적은 거예요. 2명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인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왜냐면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고 여자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남자까지 낳아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죠?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대성. 좀 전에 우리가 상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시대는 남녀 불평등을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오늘 같으면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건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쳤다라는 사람, 미친 사람들, 광인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날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산업사회 이전에는 그런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미쳤다라고 하는 분들을 그렇게 가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농사 짓고 산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더 이렇게 약간 기분이 업되어 있긴 하시죠. 막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흥을 부추긴다거나 이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가 그 기계화,
효준화, 이런 합리화. 예? 공장 속에서 그런 분들, 공장에서 일할 때는 이런 분들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집에 있는다? 집에 있으면 또 누군가 관리를 하고. 그럼 이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가두고 관리하면 훨씬 더 그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크게 비정상으로 보지 않던 사람들을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경제 산업 구조 때문이겠죠. 비정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사회 문제의 특징은 우리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회 문제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대적 상황, 시간의 흐름, 맥락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외교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글쎄요. 우리가 한일협정,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일협정, 혹은 자꾸 올라가면, 일본의 어떤 식민지, 그죠? 또 자꾸 올라가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사실 그런 건 다 계속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독도 문제건, 우리가 위안부 문제건, 이런 것들이 어떤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상황,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이념적 대립이 우리나라 좀 심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이념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로 인해서 전쟁까지,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차시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 중에서 기능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역시 출결 확인,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